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연말로 다가가게 되면요. 개인 투자자의 수급 공백, 이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자, 이 변수 관련해 가지고 대주주 양도세 회피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논리가 가장 큰 이유로 등장하긴 합니다만, 조금 몇 가지 자료를 제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요. 연말에 개인 수급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대주주 양도세 회피 외에 조금 다른 관점들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올해 또다시 개인의 수급 공백이 연말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러한 변수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과연 어떠한 변수들이 개인의 수급에 하반기 또는 연말 수급에 영향을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면요, 여러분들 중요한 투자 해안 이런 것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년 연말이 되면요, 개인 투자자의 수급 불안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죠. 자, 그런데 특히나 지금 이 시대에 개인 투자자 수급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2020년 이후 동학 개미 운동 속에서 개인 투자자의 매매가 절대적인 위치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작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개인 투자자의 누적 순매매 규모는 이거 뭐 거의 한 150조, 천억 조, 150조 가까이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개인의 매수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순매매 흐름은 기관의 매물, 외국인의 매물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힘의 원천입니다. 자, 그런데 매년 연말쯤 되게 되면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이 등장합니다. 이것 때문에 좀 수급이 불안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지난 여름부터 해서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고, 최근 들어서 경제 뉴스나 경제 매체들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저 문제만 개인 투자자 수급에 영향을 미칠까? 조금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어떤 조사를 해봤느냐? 자, 이 자료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2011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개인의 수급, 코스피, 코스닥 합산, 순 매매를 이제 월간 단위로 쪼개고요. 자, 월 단위에서 이제 매도한 달이 있잖아요. 매도한 달, 순 매도한 달을 카운팅합니다. 그래서 뭐 1월 달에 3번 있었다. 2011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10년이잖아요. 이 중에 3개 연도가 있었다 그러면 30%가 이제 개인이 순 매도한 비율이고, 그리고 뭐 한 9번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90%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요 기간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이 2013년부터 시행이 된 거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가 반영이 된 이러한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 기간 중에 보게 되면요, 12월에 개인이 순매도한 비율은 90%입니다. 10번 중에 9번이었고요. 한 번은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11월에 개인의 매물이 순매도가 나왔고, 12월에 그때 당시 보게 되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으로 낮출 거야 하면서 11월까지 버팅겼던 기재부의 모습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11월에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파셨거든요. 그러다가 12월쯤에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 일단 뭐 없는 걸로 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다시 사들였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 상황이 아니었으면 100%였을 것입니다. 자, 2011년부터 해서 2020년 개인 투자자의 월 단위 순매도 비율은 이거 코스피 코스닥 시장 합산입니다. 연말에 90%에 이르고, 이것을 또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계산해 보게 되면요, 한눈에 보시더라도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좀 낮은 느낌이죠. 좀 낮아요. 하반기에는 좀 이게 높습니다. 즉 상반기에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도했던
월 단위로 이제 매도했던 비율의 평균치가 상반기에는 40%, 하반기에는 60%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즉, 연말에 매도한 부분도 있지만, 예, 개인 투자자가 하반기 중에 매도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2011년부터 해서 2020년 사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이제 레벨 다운 되는 이 기간 중에 더 심화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음표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 시기 이전,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이 2013년부터였다면 2012년 이전 10개년도는 어떠했을까? 문득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 10년 동안, 2003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 10년 동안 월 단위로 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개인의 코스피 코스닥 순매매 이 값을 구하고 월 단위로 순매도한 비율을 카운팅해 봤어요. 그랬더니 12월에 원래는 90%까지 갔잖아요. 2011년부터 해서 20년은. 근데 80%,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조금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9월 달에 90%. 예, 9월 달에 제법 많이 팔았네요. 자, 이러한 비율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요 지금 막대 도표를 보시면 또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쭉 나눴을 때 상반기 때 좀 이제 개인이 순 매도한 비율이 좀 낮고 하반기 때 높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개인 투자자가 순 매도한 월수 비율은 48%, 하반기 때는 67%로 높아지게 됩니다. 즉,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대주주 양도세 회피라는 이슈가 아니어도 이전부터 개인이 하반기 내지 연말에 매도하는 경향성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저 자료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자료, 두 개 자료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이 자료는 2003년부터 12년, 지금 이 자료는 2011년부터 해서 20년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이 적용되죠. 자, 2011년부터 해서 2020년은 매우 노골적으로 연말에 매도하는 비율이 높아졌어요. 자, 2003년부터 해서 2012년 요 사이에도 연말 하반기 정도에 매도하는 경향성이 높긴 하였지만, 예, 그 이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하향되면서 연말로 또 이제 매도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점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입니다. 즉,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이 연말 개인의 매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이전, 2012년 이전에도 원인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죠. 2012년 이전에도 경향성이 있었다. 연말, 하반기 개인의 매도했던 비율이 높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은 뭔가 중요한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만 정리해 봤어요. 저거 외에도 다양한 이유들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떠오른 것 중에 하나는요, 연말의 자금 수요입니다. 자, 개인 사업을 하시든 어떤 법인 사업을 하시든 대표자 분이시든 사업체들이 연말이 되면요, 어쨌거나 자금이 필요합니다. 뭔가 회계 결산을 하든 뭔가 이제 연말에 일단 뭐를 맞춰야 돼, 장부에. 그래서 예전에 그 명동 사채시장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연말에 짧게 돈 땡기러 오는 이제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자, 연말에 어쨌거나 자금들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사업을 하신 분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연말에 자금 수요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는 일부 팔아서 개인 중에는 현금화 했을 수 있겠죠. 이러한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연말에 아예 저는 이건 수확하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곤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이러한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한 해 농사를 지었어. 한 해 농사를 지으면
내가 주식으로 평가 금액으로 보이는 거는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거를 다 매도해서 매도 깔끔하게 해서 현금, 고객 예탁금으로 있어야지 그게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2008년인가 2009년에 영화 작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이제 고 박용화 씨가 이제 배역으로 이제 데이트레이더 전문가로 나오잖아요. 잘하는 전업 투자자로 나오는데 그분이 매도하고 그 자금을 이제 증권사 창구 가서 현금으로 찾은 다음에 돈 냄새 맡고 다시 입금하고, 예, 뭐 현금으로 찾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예수금으로 확정 지어야지, 현금으로 확정 지어야지 마음이 편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실제 예, 매도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세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배당을 피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존재하고, 어쨌거나 연말에 개인이 매도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해 보게 되면요. 하반기에는 개인 투자자가 좀 돈이 부족해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일단 상반기에는 배당금이 들어오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우리 유튜브 애청자님 중에 이제 답글로 좋은 의견 주신 분 계신데요. 예.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상반기 때 정부의 여러 가지 지출이 집행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사업을 하는 분이시든, 예, 뭐 어떤 직장인이든, 예, 어쨌거나 현금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상반기 때 늘어난 현금으로 이제 주식을 투자할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제 직장인들 성과급이다 그러면 하반기 때 뭐 이렇게 지급할 때 보면 진짜 연말에 주잖아요. 찐 연말. 거의 끝자락. 그래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진짜 연말로 주고, 이제 그 직장인이 정신 차리고 주식에 넣어볼까 그러면 이제 새해입니다. 어쨌거나 하반기에는 현금 흐름이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개인의 매도가 통계적으로 하반기 때 더 많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저거 문제가 있네. 이건 제도적인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비분간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 아무리 완벽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모순들을 만드는, 증시 모순을 만드는 현상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자, 지금은 더 노골적이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역이용을 하는 그러한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려 본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초과 수익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증시 토크에서 최근 들어서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뭐 답은 이야기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왜곡된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예, 어이구 저 사람이 어이구 돈이 급하다고 털고 나가네, 그것도 헐값으로, 예, 어떤 얘기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 자금들은 새해 되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자,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자, 연말까지 지금 뭐 2달 조금 넘게 시간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날 추워지기 시작하면 연말입니다. 연말 분위기가. 예. 뭐 이제 증권사에서는 새 증시 전망 리포트들이 이제 속속 등장할 정도니까요. 자, 여러분들도 자, 어떻게 보면은 자, 올해 증시는 이제 얼추, 예, 실질적으로 뭐 이게 단 몇 개월 만에 하기는 좀 힘들어요. 오히려 내년을 기약하면서 남은 2달 보름? 예, 2달 열흘 정도 되겠네요. 그 기간을 준비하시는 게 더 괜찮지 않나, 더 좋은 전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 안에서 중요한 힌트들이 너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예,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